회사를 뭐 전주나 경주쯤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글을 기왕이면 제주로 라고 하는 딱 7글자를 남겼어요. 검토한 결과는 이전하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제약들이 있는 거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안 될 거 하면 미래는 누가 만드냐.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다. 제주에 내려가서 뭐 IT 기업인데 제주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담당 부서가 다 우리 일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도에서 좀 탐나는 인재들 육성해서 청년들의 혁신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커뮤니티 센터의 김종현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고향이 제주이시죠? 서울대를 다니시면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가 졸업한 다음에는 바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입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서울에 사실 더 머물고 싶어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다시 제주로 오게 되신 건지? 제가 이제 대학 때 약간 학생 운동을 하면서 약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있긴 있었어요. 기왕이면 제가 제주도에서 뭔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 여건이 쉽지 않죠.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여서 다음에서 제가 원래 검색 비즈니스 팀장이라고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획들을 하는 팀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 게시판에 다음에 창업자였던 이제 이재용 대표가 뭐 재미로 하는 설문조사인데 회사를 뭐 전주나 경주쯤으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진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약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올리셨어요. 뼈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뭔가 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찬성 반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찬성이 한 50개 가까이 나왔었고 반대가 한 10몇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있는데요. 안에 댓글 기능도 있었어요. 제가 댓글을 제일 처음 남겼죠. 기왕이면 제주로 라고 하는 딱 7글자를 남겼어요. 그 옵션에 없었던 건데. 그쵸. 그게 시발이 돼서 제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재용 대표가 밥 먹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기왕이면 자기도 제주도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주도 프로젝트를 경영지원 파트랑 제가 이제 사투리 통역관으로 제주도청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임시 TFT가 만들어져서 제주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검토한 결과는 이전하면 안 된다. 인력대 동요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하기 되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인재를 또 뽑기도 쉽지 않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용 대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제약들이 있는 거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안 될 거 하면 미래는 누가 만드냐.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보고 검색 비즈니스 팀장 그만두고 제주 프로젝트 팀을 맡아서 제주 이전을 기획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역시 혁신가적인 마인드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훈련되어 있던 아니면 저희 교육 방법론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죠. 저 열심히 검색 비즈니스 팀으로 열심히 회사에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가 댓글 써서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 12월에 제일 처음 제주도에 내려와서 다음에 제주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플랜을 세우고 2004년 4월에 다음과 제주도가 협약을 맺으면서 제주 이전이 이제 추진이 시작이 됩니다. 어렴풋하게 그 대학 때 제주에 나도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우연한 기회에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이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아니 이게 시작이 어쨌든 뭐 그 이재용 대표님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그 질문 하나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대표님은 왜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재용 대표님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한 삶의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학도 미국을 하시는 게 유럽으로 가셨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에서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한국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각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조차 모임을 했었어요.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8시에 조차 모임인데 지각을 해서 나타난 거예요. CEO와 대표님이랑 엄청 모임인데. 그래서 이재용 대표가 물어봤다고 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래도 대표랑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 직원이 집이 인천이었던 거예요. 출근하면 2시간이 걸려요.
그 직원 나름대로 굉장히 일찍 출발했으나 근데 평상시에 출근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루틴한 거니까 가능했는데 조찬 모임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돼서 자기는 더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출근을 하면서 퇴근 2시간, 4시간 동안 이 환경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어디 만들어야 되지? 회사 근처에 만들기에는 강남이 워낙 땅값도 비싸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근무지는 다 각각이니까 나눠놓을 수도 없고 이 서울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약간 새로운 근거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고요. 또 요즘은 이제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근무가 익숙하지만 2003년, 4년도부터 다 떨어져도 근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회사도 비대면으로 다 미팅하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3년도면 17년 전인데 굉장히 좀 선진적인 프로젝트였네요. 제가 실행하긴 했지만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되게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왜 나눠져서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주도에 가셔도 저는 뭐 제주도에서 처음 사무공간 만들려면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제주도 가장 도심지 안에 가장 좋은 빌딩 안에다가 이제 근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야, 그런 거 말고 뭐 어디 이제 펜션 이런 거 막 찾으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되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뭐 시골에 가서 이제 재택근무하거나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들 되게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17년 전에 그 당시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회식 이런 것도 참 많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화합을 해야 된다. 꼭 오프라인으로 모여요. 아무튼 그러한 시도들을 그때 했던 건 저는 되게 좋은 저한테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서울, 경기도 아니고 완전히 먼 지역, 게다가 또 성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반발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삶의 근거지로 옮긴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썼던 전략은 매우 단계적으로 이전할 거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20명 정도의 팀 하나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펜션을 개조한 곳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 한 50명 정도 더 내려와서 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게 조금 더 안착화되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단계적으로 쭉 이전을 하면서 총 이전이 이제 확정되는 데까지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안에 움직였군요. 처음에 그 대표님께서 뭐 어린이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직원 복지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제주도로 이전을 하셨을 때 복지가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주거 문제. 지금 뭐 요즘도 서울의 집값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뭐 다음이라는 회사에 다닌다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뭐 서울에서 웬만한 주거 환경을 하려면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거에 대해서 좀 꽤 파격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지원금을 주거나 아니면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이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친구 어떻게 만나고 가족들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항공권들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일단은 처음에 함으로써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좀 해소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역에 차차 좋은 근무 환경, 그다음에 복지 환경,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맡으셨던 게 넥슨의 제주 이전도 하셨죠. 이건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어느 날 이제 이재용 대표가 자기 친구랑 저녁을 좀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었어요. 김정주 회장께 이제 다음에 제주 이전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고 넥슨그룹도 조금 옮겨오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2008년 여름에 제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음 제주 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넥슨그룹의 제주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제가 2009년 1월에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라는 회사에 옮겨가서 넥슨그룹의 제주 이전과 지역공헌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넥슨의 제주 이전을 생각하셨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다음에 좋은 선례를 보고 다음이 저렇게 좀 선진화식으로 나가네? 우리도 가야지라는 식으로 하신 건지. 이재용 대표님과 김용주 회장은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세요. 이재용 대표님은 약간 낭만적인 스타일이세요.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시도를 즐기시고요. 김정주 회장님은 물론 아주 좋은 혁신가이긴 하지만 검증 작업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제주 이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을 때도 다음의 사례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이미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사례가 보이니까 그때 이제 시도를 하신 거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걸 해본 사람을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다만 판단에 서시면 되게 과감하십니다. 다음은 매우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전들을 했는데요. 넥슨그룹은 처음에는 저희가 있었던 게 지주회사 NXC라는 회사인데 제일 먼저 이 회사 법인 전체를 통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법인 단위로 과감한 이전들을 실행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제주도 입장이 궁금해요. 이거를 반겼을지 아니면 너무 또 낯선 새로운 환경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니 그걸 약간 반발심이 있으셨을지. 제일 처음에 이름을 바뀌기가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럼 소문이 날 수 있어서 제주에 내려가서 뭐 IT 기업인데 제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담당 부서가 다 우리 일 아니에요. 투자 유치과 가면 우리는 관광 투자만 유치해요. IT 기업은 잘 모르겠고요. IT 기업 담당하는 부서 가주세요. 라고 하고 IT가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는 향토 기업 IT만 담당하지 내려오는 IT는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일단 요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원스톱 구조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앞서 이재영 대표가 지방 이전을 검토할 때 전주나 경주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강원도부터 전주나 이런 다른 권역들도 검토 대상 중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는 들러리인가 보다. 설마 제주도에 오겠냐. 우리를 너무 들러리 세워서 할 거면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주도에 오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주도청에서는. 소개에는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우리 지역에 오겠어 하고 믿기지 않다가 막상 이전이 시작되고 정말 직원들이 내려 살고 이런 그 터전을 만들어 주니까 입장이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이제 과도한 기대. 이게 또 되게 부담감이. 처음엔 안 믿다가 직접 오니까 이제 정말 두 팔을 환영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에는 이제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와서 뭔가 지역을 뭐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내려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 가서 정착하고 뭐 하는 과정들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지역과의 협업을 만들어가는 거에 우선순위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공을 하신 이후에 다음 말고 내가 이번에 넥슨 때문에 제주도를 또 찾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반응도 어땠나요? 제주도에서도 뭐 제가 수많은 기업의 이전을 다 담당하는 줄 알고 다음은 어느 기업인지 알려다오. 이제 내놔라 또 더 내놔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회사를 지역으로 옮겨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옮기는 게 쉽지는 않죠 사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민간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의 이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전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에게 많은 물어보기도 했고요. 큰 우리나라의 국내 굴지의 두 대기업의 제주 이전을 맡으셨는데 이전 준비하시면서 제일 좀 신경 쓰거나 고려하신 부분이 뭐였을까요? 이전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기업과 지역 사이의 중간에서 상호의 요구라든가 니즈들을 잘 조율하는 것, 그 안에서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들을 좀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큰 기업이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좀 불러일으켰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변화들이 좀 일어났죠. 실제 이재용 대표랑 얘기를 할 때 제주가 갖고 있는 삶의 환경이 향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을 제주로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의 이전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나도 살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기업의 이전들도 있었지만 개인 단위의 이주들을 폭발시킨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고요. 다음이 제주도에 이전할 때에는 제주가 되게 위기인 상황이었어요. 관광객도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미분양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침체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주에 이주민들이 생기고 다음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주의 많은 정보들이 SNS나 다양한 형태로 정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 유치하는 또 계기가 돼서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그 다음에 우연찮게도 되게 많이 증가돼서 지금 한 1,500만 명까지 이제 증가되는 그런 하나의 기업의 이전은 단순히 그 기업과 그 주변에 있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 계기가 된 하나의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